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99조 등록면허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 결론부터 내리면 한 문제, 많으면 한 문제입니다. 많으면 한 문제. 그다음에 기분 나쁘면 안 나옵니다, 얘도. 예, 그래서 2014년도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는 역시 한 문제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보시면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등록에 대한 거와 면허에 대한 것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등록면허세라는데, 그래서 요 등록에 관련된 것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고요. 면허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허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등록에 대한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 요거 한번 보죠. 예전에는요, 2010년도 이전에는 2010년도까지만 해도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가 있을 때 잔금을 지급하면 그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거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뭘 부과되느냐? 취득세를 부과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2%가 부과됐습니다. 취득세가 2%. 그리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요 등기에 대해서 다시 등록세가 2%로 가세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부동산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면 뭘 내고? 취득세 내고 등록세 2번을 내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납세무자도 2번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차피 부동산을 매매 등에서 취득했으면은 결국은 몇 프로 내니까 4% 내니까 2011년 이후부터는 이거를 2번으로 하지 말고 이걸 뭐 해서 합쳐서 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로 부과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2011년부터 해서 말하는 취득세는 종전의 취득세와 종전의 등록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취득세 표준세에서 매매 등일 때 일반적 부동산일 때 일반적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 몇 프로 부과했죠? 4% 부과했죠. 그 취득세 4%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종전의 취득세 2%짜리와 종전의 등록세 2%가 합쳐져서 4%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게 있죠. 항상 취득세는 뭐를 취득하는 거랬죠, 여러분? 뭐를 취득하는 거죠? 부동산 등의 뭐를? 소유권이죠, 소유권. 그래서 잊지 마세요. 항상 취득세는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에 뭐를 취득했을 때다?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그러면 소유권 외의 권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죠. 소유권을 제외한 물권이라든지 임차권에 관련된 등기가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전에는 뭘로 가셔야 되는데? 등록세로 가시는데 이때 취득세에 합쳐진 거는 뭐만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만이더만. 그러면 소유권 외의 물권이라든지 이러한 임차권에 관련된 등기라든지 기존 등기에 대한 변경, 말소, 해지 등기 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러한 소유권 외의 권리는 요거를 뭘로 하느냐? 등록한 거고 여기에다가 종전에 부과되는 면허세를 합쳐갖고 이거를 지금 2011년부터는 뭘 하냐면 등록 면허세를 합니다. 등록 면허세. 그래서 요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 내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어요. 매매로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 거고 소유권에 관련된 취득을 하게 되면 뭘로 낸다? 우리 지금은 취득세. 근데 제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자금이 부족하니까. 그럼 당연히 은행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믿고 돈을 빌려주는가? 담보를 보고 빌려주는 거예요. 담보를 빌려주죠. 그럼 은행에서 당연히 담보물에 대해서 뭘 설정하는 거죠, 여러분? 저당권 설정하죠.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권 외의 물권에 관련된 권리죠. 그럼 그거는 뭘로 가셔야 하는 얘기 여러분? 등록 면허세로 가셔야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론은 우리 등기부 배우셨죠, 여러분? 아직 등기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공시법 들어갔어요, 등기법? 예. 그러면 우리 등기부 배웠으니까 한번 잠깐 봅시다.
뭐 배웠으나 안 배웠으나 별 차이는 있어 없어? 왜 없어? 있어야지. 예, 당연히 있어야죠. 자, 우리나라 등기부는 1부, 2구 체제로 되어 있답니다. 1부가 뭐죠, 여러분? 순서를 조금 바꾸면 이게 바로 뭐죠? 표제부 1부. 그죠? 그 다음에 2구. 2구 할 때 갑구와 뭐야, 여러분? 울구 다 아시네요, 뭐.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표제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등기 물건의 표시사항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표제부는 등기 물건의 표시사항입니다. 어떤 목적물에 대한 등기냐. 등기 목적물을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갑구는 뭐가 기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소유권이죠. 소유권과 소유권의 제약에 관한 권리가 기재가 되는 등기부가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구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을구는 소유권을 제외한 물건이라든지 임차권 등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럼 얼핏 그냥 간략히 해서 이렇게 등기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결론 냅시다. 이 등기부상에서 등기가 일어났을 때, 자,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는 결론 뭐로 가셔야 한다, 여러분? 취득세로 가셔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외의 물건이라든지 임차권의 기타 변경 등기가 있으면 요거는 뭘로 가셔야 하라, 여러분? 등록 면허세로 가셔야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구분이 되나요? 깔끔하죠? 예. 그래서 등기부에 어디 기재가 되냐에 따라서 취득세로 가는 거냐, 등록면허세로 가느냐를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세법이 이렇게 끝나면 참 쉬운 거예요. 세법은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셔야 돼요. 즉, 소유권과 소유권의 제약에 관련된 등기가 기재가 되는 갑구 등기사항은 기본적으로 어디로 가는데? 취득세로 가는데, 요게 원칙이죠. 자, 제가 원칙이라 했으니까 여러분 무슨 말 예상하고 있네요? 예, 예외가 있겠구나. 예외가 바로 이겁니다. 원래 소유권 관련 등기사항은 뭘로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취득세로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극히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디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더란 얘기야? 등록 면허세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예, 2015년도에 시험에 나왔어요. 보기 지문으로. 이때에 이 소유권에 관련된 등록 면허세의 세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어요. 뭐 우리 다 알고 있었던 거고요. 뭐 어렵지 않게 맞추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된다는 걸 여러분이 좀 먼저 좀 기본 개념에서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299쪽 보면서 한번 우리 인문 과정에서 한번 확인할 내용 봅시다. 의 보세요.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등록면허세는 뭐를 말하냐? 재산권, 기타 권리죠.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자, 밑줄 하나만 칩시다. 등록하거나, 여기 밑줄 하나. 등록하거나, 밑줄 하나. 다시 갑시다.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여기 밑줄,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는 경우에 그 등록이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바로 뭐란다, 여러분?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밑줄 칠하는 것은 중에서 밑줄 칠하는 게 아니라요. 요 등록면허세는 뭐가 합쳐진 거다? 등록과 면허에 대한 두 가지가 합쳐진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등록과 뭐로? 면허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때 시험 범위는 뭐예요, 여러분? 등록만 시험 범위고 면허는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예. 궁금해하실 필요 없어요. 해달라는 것만 좀 해주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과세권자 가볼까요, 여러분? 등록면허세 밑줄 한번 좀 쳐주세요. 도 또는 구. 요것도 2015년도에 시험에 나왔네요. 제가 2015년도 대비 강의를 하면서도 2015년도 시험 대비 강의하면서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다르다. 이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꼭 세 가지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전형적인 도세. 누가 부과한다? 도지사. 그러면 서울은 누가 부과한다? 특별시장. 인천은 광역시장이죠. 그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다? 취득세입니다. 반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는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특징이 누가 부과한다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래서 일반 도의일 때는 누가 되는 거고 시장이나 또는 군수, 특별시나 광역시 때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청장이 과세권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얘는 좀 독특한 구조를 취해서 광역과 기초가 짬뽕돼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일 때는 과세권자가 누구인데 여러분? 도지사. 그런데 서울특별시나 인천 등 광역시일 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누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청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등록면에서는 광역과 기초가 어떻게 됐다 여러분? 짬뽕돼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걸 2015년 내내 1년 내내 얘기했죠. 예, 역시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답을 등록면허세를 요구하는 거죠. 얘는 왜니까? 독특하니까. 출제는 뭘 좋아한다? 튀는 놈을 좋아합니다. 튀는 놈을. 평이하고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는 별로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외적인 것, 튀는 놈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이미 시험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왜? 노출됐으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말고도 물어볼 거 많아요. 자, 납세 먼저 합시다. 자, 취득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하는 자가 내는 거죠. 그러면 등록면에서는 뭐 하는 자가? 등록하는 자죠. 자, 근데 그 등록하는 자일 때 그 등록은 누구를 말하냐? 권리자냐, 명의자냐? 그 등기 누구를 말한다, 여러분? 명의자인데, 명의자. 특히 이때 등기 명의자는 진실한 권리자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시뻘겋게 좀 동그라미 칩시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외관상입니다. 외관상. 이게 등록면허세 특징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적어놓으세요. 등록면허세는요. 실질 과세 원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형식주의 과세 원칙을 취한다는 게 등록면허세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꼭 적어놓으셔야 됩니다. 남들은 다 무슨 원칙을 취하는데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을 취하는데 얘는 실질 과세 원칙의 예외인 무슨 주를 취한다 여러분? 형식주를 취합니다. 형식주의. 그러다 보니까 형식주의 과세 원칙을 취하다 보니까 꼭 적어놓으세요. 등록면에서는 절대 사실상이란 말이 못 나옵니다. 사실상이란 말이 못 나.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여러분? 외관상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특징을 잘 잡으라고 했어요. 특징.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무슨 주의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형식주의 과세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절대 무슨 말이 못 나온다. 사실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자가 납세무자인데 말해서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권리자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외관상. 여기서 외관상은 뭐를 말하냐면 바깥으로 보이는 모습.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다 여러분? 외관상이란 말이 그래서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외관상에서는 단순히 법률상 형식적 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법률상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외관상의 권리자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독특한 특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남들은 다 무슨 과세 원칙을 취하는데 실질 과세 원칙인데 얘는 무슨 주의를 취한다고요? 형식주의. 그럼 분명히 얘가 뭔가 이유가 있겠죠. 남들은 다 실질 과세 원칙을 따라가고 있는데 얘만 형식주의 과세 원칙을 가니까 또 물어봐야죠. 등록면허세야. 남들은 다 실질 과세 원칙을 취한다는데 왜 너는 형식주의 과세 원칙을 취하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랬더니 얘는 얘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없어? 있어요, 이유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거는 우리나라 등기부 제도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나라 등기부 제도. 즉 등기 담당 공무원이 등기 신청이 있게 되면 그 등기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등기 담당 공무원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공시법에서 외우시겠지만은 형식적 심사 권한만 있고 실질적인 심사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즉 등기 신청에 대해서 이자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확인한다 못한다? 못해. 그냥 단순히 법률상 형식적 요건을 구비만 하면은 권리자로 뭐 하는가?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부에는 이런 말이 있죠.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공신력이 없다. 여기서 공신력이 없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등기부에 기재된 기재사항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가 된다는 보장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그럴 것이다라는 뭐만 제공하는가? 추정력만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등기라는 제도 자체가 지금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적 심사 권한 하에서 이루어지는 등기 행위를 과세 객체로 하는 등록 면허세도 무슨 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다? 형식주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 뭐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등기부 제도 때문에 형식적 과세 원칙을 취하였다는 것만 좀 이해해 두시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시다. 절대 등록면에서는 사실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 요걸 또 시험에서 실제 물어봤네요. 이렇게 물어봤죠. 사실상의 현황과 자 등록면허세를 과세를 할 때 사실상의 현황과 공부상의 현황이 일치가 되면 문제가 있는데 없는데 일치가 되면 문제가 없죠. 이걸로 과세하나 일치가 되니까 상관이 없단 말이야. 항상 문제는 이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를 때. 응? 사실상과 공부상 이게 다를 때. 그럼 누굴 잡을 거냐 그 얘기야. 그러면 실질 과세 원칙이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는 거고 사실상 현황이죠. 근데 등록면에서는 실질 과세 원칙이 아니라 무슨 주의니까 형식주의 과세 원칙과 둘 중에 어떤 거? 공부상. 이게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등록면에서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과세한다. 공부상 현황에 의하여 한다. 공부상 현황에 의하여 한다. 그 얘기죠. 흘러가는 패턴만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무조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상황만 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 과세 대상을 보시면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은 몇 가지가 합쳐진 거다고요? 두 가지. 뭐 등록과 면허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근데 면허는 X치세요 그냥. 절대 시험범위다 아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쪽은 들어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꼭 들어가지 말려면 꼭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 와서 또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하십니까? 난 스키야 너를 못 믿어. 난 너 못 믿어. 그래서 네가 나오지 말라는 건 난 꼭 나올 것 같아. 그런 분들 계시죠? 꼭 하라는 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데 괜히 그쪽 하고 그리고 또 본인만 하면 되는데 또 옆 사람한테 가서 아니다. 이거 나온다. 나온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또 그 옆에 그 말 듣는 옆에 분도 또 불안하니까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합격자 이렇게 보면은요 학원생들 이렇게 위치도가 달라져요. 그룹핑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정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 합격하고 특정 지역에 있는 분들은 쭈르륵 안 되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실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진짜. 합격생들 이렇게 가서 모임에도 가서 보면은 패턴이 나와요. 아 이쪽에 앉아 계시던 분들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 여기 앞에 들으면 없네. 다 나타나요 그게.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될 것 같아. 이건 점심 먹으러 갖고 1시간이 아니라 2~3시간씩이나 오늘 날씨야 좋다. 수락산이나 한번 갔다 오자. 밥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위에 휩쓸린 거죠.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등록면에서는 뭐만 봐주면 된다 여러분? 등록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등록 한번 잠깐 보죠.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자 여기 한번 밑줄 좀 쳐주시겠습니까?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등록은 단순히 등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등기. 지금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밑줄 칠한 거예요.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등록은 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등기. 근데 우리 부동산은 등기 대상이야, 등록 대상이야? 등기 대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등록은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뭐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여러분 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은 결국은 뭘 말한다?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단서가 있죠. 다만. 항상 단서를 잘 보셔야 돼요. 다만, 밑줄.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밑줄.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등록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뭐를 말하는 거고? 소유권 관련 등기죠. 요 놈은 어디로 간다고요? 취득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원칙적인 등기는 소유권 관련 등기를 포함한 거다, 제외한 거다. 제외한 거다. 왜 제외했다? 걔는 어디로 가니까 취득세로 가는 거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보세요.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강호권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비과세는 기본적 패턴이 여러분 1번 하나하고 2, 3, 4, 5번 묶으세요. 2, 3, 4, 5. 그래서 1번은 우리 취득세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이 누구에 대한 비과세냐면 과세권자에 대한 비과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취득세 공부할 때 제가 그랬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밑줄. 이 말이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 뇌리에 네 글자가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요. 뭐? 과세권자. 예. 복습을 꼬박꼬박 하신 분은 이렇게 또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그래서 항상 지방세를 공부할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란 말이 나오면 누구다 여러분? 과세권자. 자기가 등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외국 정부와 주한 국제기구가 있죠 여러분. 옆에다 적으세요. 뭐와 똑같다? 취득세와 완전 동일입니다. 1번은 다만 취득세는 취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거고 등록면허세니까 뭐에 대한 비과세야? 등록에 대한 비과세.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흘러가는 패턴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외국 정부가 나오면 제가 꼭 하나 부탁드린 게 있었는데 그렇죠? 상호주의를 기억해라. 외국 정부는 반드시 뭐와 연결시켜라? 상호주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조금이라도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이런 말 했죠 제가. 응, 스키야, 네가 처갓집에 잘해야 내가 시댁에 잘할 거 아니야, 스키야. 무슨 주의? 상호주의.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요. 꼭 시댁에 잘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꼭 처갓집에 잘해야 되는 거야? 꼭 그렇게 조건을 걸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말이야.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꼭 그냥 치고받고 들어와요. 무서워 죽겠어. 그냥 잘하세요. 남편은 남편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지. 꼭 남편이 잘해야 내가 잘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돼. 죄송합니다.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에이, 별로 전혀. 아침부터 왜 그러냐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비과세를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등록에 대한 과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이제 등록면허세에서 이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예외며, 기본이며 예외가 없다 그랬죠. 공통이에요. 모든 조세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드시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억하라? 과세산 이렇게 했죠. 수락산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과세산이죠. 그러면 이때에 우리 지난번에는 취득세 과표를 뭐로 할 거냐. 근데 이제 지금은 뭐니까 등록면허세로 과표를 뭐로 할 거냐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럼 취득세 과세 표준은 기본적으로 뭐였죠 여러분? 취득 당시의 가액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무슨 세니까 행위세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과세 시점을 한다고 했죠 여러분? 행위 시점. 그래서 취득세는 무슨 당시 가액이겠어요 여러분? 취득 당시죠. 근데 등록면허세 밑줄 하나만 주세요. 뭐 할 당시 여기는? 등록할 당시 됐죠? 왼쪽. 그래서 등록에 대한 과세 표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등록할 당시겠죠? 취득세가 앞에는 뭐였다 여러분? 취득 당시. 이거 다 무슨 시점이에요 여러분? 행위 시점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바뀌었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적으세요. 취득세와 유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표는 기본적으로 뭐와 유사하다? 취득세와 유사.
동일이라고 그러지 않고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유사. 거의 비슷한데 완전히 일치가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유사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등록할 당시 가액인데 등록할 당시의 가액은 취득세와 똑같이 원칙과 예외와 특례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이거는 뭐와 똑같아? 취득세와 똑같아요. 그래서 원칙 역시 등록면허세도 등록하는 자가 뭐한 가액 밑줄 신고한 가액이죠. 그럼 이때 이 신고한 가액은 과세관청이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그랬어. 그러나 예외적으로 납세부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밑줄 신고가 없거나 꼭 적으세요. 무신고. 신고가 없거나 뭘 말한다 여러분? 무신고. 다시 밑줄 들어갑니다. 딱딱 끊어야 돼 여러분 밑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그래서 밑줄이 몇 개야? 2개. 그럼 이때 여러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거 꼭 적으세요. 무슨 신고? 과소신고. 어떤 분은 가끔 가다가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봐. 이게 왜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지?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은 신고 자체가 안 한 거고 신고는 했는데 그 신고가액이 뭐보다 적은 거야 여러분?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거죠.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뭐야 여러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두 가지. 이게 예외 사유죠. 그러면 그때는 뭘로 가라 여러분? 시가표준액을 알아. 근데 특례, 밑줄,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결하는 경우 일단 여기까지만 갑시다. 이때 취득세 과세 표준을 결정할 때 사실상 취득 가결을 하는 경우 우리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암기 기법을 도입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 이 5가지일 때는 취득세 과표를 뭘로 알아요,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을 알았죠. 기억이 나세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때 사실상 취득 가격이나 신고한 가격은 다 누가 결정한 가격인데 납세 의무자가 결정한 가격인데 차이는 뭐다 여러분? 신고한 가격은 믿고 안 믿고? 안 믿고 불신. 사실상 취득 가격은 믿고 안 믿고? 믿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 믿음 청구 불신지요. 들어나 봤나? 믿음은 어디로 가는 거고? 사실상 취득 가격.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 거고? 신고한 가액. 다시. 믿음은 천국이라며 불신은 지옥이고. 그러니까 믿으면 뭘로 가고 여기는 우리는 사실상 취득 가격. 믿지 않으면 뭐로 간다? 신고한 가액. 그러면 신고한 가액은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반드시 얘는 뭐와 비교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한다 그랬어. 그래서 둘 중에 항상 어떤 금액이 과표가 된다? 큰 금액이 과표가 된다 그랬죠. 큰 금액. 근데 사실상 취득가가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믿으니까 그 자체를 믿어주기 때문에 이때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은 시가 표준액과 비교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그대로 올라오는 거야. 취득세에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등록매수에 그대로 온다는 거 그대로. 그래서 신고한 가격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어디로 가는 거고 과표는? 다시 한번 잘 봐. 신고한 가격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과표는 뭐가 되는 거야?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자 제가 지방세 공부할 때 이 용어는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시가 표준액을 모르면 안 된다 그랬어. 지방세를 공부할 때. 그래서 이거 시간 투입했죠 우리가. 인문과정에서 시간 투입하면서 설명드렸어요. 자 결론 시가 표준액은 누가 정해놓은 가액이다. 과세권자가 정한 가액이야 납세부자가 정한 가액이야. 과세권자가 뭘 과세할 때? 지방세, 국세, 지방세. 그래서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 과세가액의 기초가 되는가 그래서 누가?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뭐 한가액? 평가액 그랬죠. 실지 거래가액이 아니라 뭐다 해서 여러분? 평가액.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어려운 용어 썼잖아. 밸류다. 프라이스가 아니라 뭐다? 밸류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 기억나시면 돼요.
어차피 뭐 지난주에 했던 얘기 또 와서 물어보는 놈이 나쁜 놈이죠. 예, 그렇지만은 자꾸 리마인드 하면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 10월 말까지 하는 거 오로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여러분 뇌리에 저는 그냥 계속 주입시키고 잊을만 하면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뭐. 자, 그래서 요 신고한 가액은 누가 신고를 한 건데? 누가 신고를 한 건데? 납세 의무자 신고하는데 그걸 그대로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서 얘는 과세권자 자기가 평가한 가액과 뭐해서 비교해서 얘가 얘보다 적으면 요 놈을 믿고 안 믿고 안 믿고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시가 피내고를 하는 거죠. 예. 그럼 이때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과소 신고가 돼가서 보통 징수를 가면서 뭘 때린다? 가산세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되셨을 때에 취득자한테는 반드시 뭐와 비교해서 시가 피해가 비교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자, 어느 우리 조금 연세 드신 분이 저한테 와갖고 이렇게 해보세요. 자, 농지를 매매했다. 농지를 매매로 했는데 실질 거래가액이 1억 원이었다 이거야. 1억 원. 그런데 이 농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은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농지는 토지니까 무슨 가격이 공시가 돼? 토지니까 뭐가 나와요,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때 나온 이 개별 공시지가를 보니까 이 개별 공시지가가 2억 원으로 공시가 됐더란 얘기야. 근데 실제 매매는 얼마였대, 여러분? 그럼 이 사람 얼마 주고 샀다고 신고하겠죠, 당연히? 1억 주고 사게 신고했죠. 근데 그러면 이때 개인 간의 매매니까 농지에서 개인 간의 매매로서 얼마 주고 샀다고 신고해서 1억. 근데 과세관청은 이거 얼마짜리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야? 2억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1억 원인데 시청에서 추징 들어왔던 얘기야. 너 적게 신고했다, 취득세. 얼마짜리 보는 거야, 걔들은 과표를? 2억으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추징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와서 막 물어보는 거죠. 세금은 두들겨 맞아.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니까, 실제 실무 나가시면. 특히 토지는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세 형성이 곤란하죠. 부동산은 시세 형성이 곤란하죠. 특히 토지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토지에 대한 어떤 그 특성 중에서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 개별성 배우셨나요? 토지 물리적 특성에서 개별성 안 나와? 이 새끼야, 내가 한 놈을 취급하는 게 아니라 6놈이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지 혼자 떠들려 가는데 내가 기억이 나냐.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의 어떤 개별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 다른 경제자와는 달리 부동산은 뭐가 성립되지 않는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는 들어갔을 텐데.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 내가 다 알아. 특히 부동산 중에서 토지는 일무일가 법칙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인류적인 획일적인 가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죠. 과세관청은 얼마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 2억인데 실제 매매는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 없어? 있어, 당연히,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1억 주고 산 거 했는데 시청에서 이거 추진 들어왔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황급하게 와서 하는 거죠.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 그러면 이때 이거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까지 또 얹혀갖고 오는가? 그렇죠. 가산세까지 얹혀갖고 가. 가산세까지. 너 뭐 한 거에 대해서 과소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분에 대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하루당 10,000분의 3에다가 납부 지원일수 추정해갖고 가산세 때리겠다고 온다고. 우리는 맞기 전까지는 모르죠.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사실상 취득 가격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자, 여러분 국지배수 공판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공통점이 뭐랬어요, 여러분? 거래 사실은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 그랬죠. 누가 봐도 거래사를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래서 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시가편의가 비교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설사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이 뭐보다 적어도 시가편의보다 얘가 적어도 가편은 뭐가 된다? 사실상 취득가격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신고한 가격과 사실상 취득가격의 차이점이다. 전통적인 출제법입니다. 전통적인. 아주 옛날에는 출제는 이거 무지하게 갖고 장난쳤습니다. 이거 갖고. 얘는 초창기 때부터 나온 문제야. 초창기 때부터. 그러니까 요즘은 잘 안 나오죠. 왜? 워낙 많이 나와버렸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시험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출제되는 패턴을. 요즘은 과거 초창기 때부터 나왔던 부분 잘 안 나와요. 왜? 새로운 문제가 못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요즘 문제는 자꾸 예전에 안 나왔던 부분을 물어봐. 안 나와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부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죠. 그러면 요거 잠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농지였다더라도 이거를 공매청가에서 경락을 받았대. 그래서 경락가액이 얼마짜리로 얼마의 경락을 받았냐? 1억. 근데 개별공시지가 얼마 나와 있어? 2억. 그럼 이때 가피는 얼마 되는 거예요? 왜 1억이에요? 요거죠, 요거. 얘는 공매청에서 경락을 받았으니까 법원에서 뭘 작성해줘? 경락조서를 작성해줘. 누가 작성해줘서? 법원이. 국가기관이 작성해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이거 1억 원에 경매된 거다라고 조서를 만들어주니까 그거에서 신고를 하면 당연히 과세관청은 뭐보다 작아도 개별공시지가인 시가편의보다 작더라도 얘는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이때 믿어 안 믿어? 믿어. 이게 차이점이에요. 얘하고 차이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예, 요 차이점을 꼭 좀 인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세율 갑시다. 부동산 등기 세율로 할죠 여러분. 별표 3개. 아이 참. 난 세법 이래서 싫어. 등기세율 보니까 또 뭐가 이렇게 많어. 아이. 근데 여러분 거기 딱 보는 순간 뭐가 이상한 게 떠올라야 돼요. 한번 보세요. 박스 보시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게 안 보이시나요? 응? 그렇죠. 소유권이죠. 소유권. 분명히 원래 소유권을 어디로 가는 게 원칙이다? 취득세로 가는 게 원칙이다 그랬죠. 근데 여기 지금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가 또 나와 있네. 등록면허세. 그러면 소유권 관련되기라면 취득세도 내고 등록면허세도 내는 거냐? 2번 내야 되는 거냐? 아니죠. 원래는 어디로 가는 건데? 취득세한테 제가 그랬죠. 뭐 하는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소유권인데 뭘로 오는 경우가 있다? 등록면허세로 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과표는 부동산 가격이고 세율은 매매 그 거래 형태에 따라서 매매일 때 몇 프로 여러분? 2%, 상속일 때 몇 프로? 0.8, 상속이 무상일 때 몇 프로? 1.5, 원시일 때 몇 프로 여러분? 0.8.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역시 시험에 나왔죠. 2015년대 여기서.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걸 그렇게 외우면 힘듭니다 그랬어요. 즉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는 어디로 가는 건데 취득세인데 등록면허세로 올 때에는 그걸 뭉태기로 묶으시고 이렇게 매매부터 하나 원시지가 동그라미 묶으시고 소유권 관련된 등기세를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 묶으라고. 이걸 따로 외우지 마시고 요 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랬어요. 얘는 여기 나오는 세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적으세요.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 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취득세에서는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랬어요. 취득세 표준세율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다른 건 세율 중에서 취득세율 중에서 일단은 표준세는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표준세를 모르면은 중과세도 못하고 세율의 특례도 못하고 등록면허세도 힘들어진다.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 꼭 잡아야 되는데 그 잡은 거에서 등록면허세로 올 때는 뭘 뺀 거다 여기서? 2% 뺀 겁니다. 여기서 2%는 뭐를 말하냐면 종전 취득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나와 있는
그 매매 등으로부터 원시 취득 때 나오는 세율은 요거는 뭐를 말하냐면 종전 등록세 세율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어떻게 나온 건지 왜 이런 규정이 있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 1년 내내 따로 외우지 마시고 얘는 취득세 표준세에서 2% 뺀 거니까 만약에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면 등록면허세 요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 세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취득세 표준세에서 뭐만 뺀 거다? 2% 뺀 거다. 그것만 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대로 시험에 나오네요. 그대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는 사실 뭐냐면 그러면 소유권에다 적어놓으세요. 뭐와 관련된 등기죠, 여러분? 각구 등기사항이죠.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은 어디 등기사항이에요, 여러분? 을구. 자, 근데 을구는 과표 올해는 2016년대는 세율보다 과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찍습니다. 인문과정부터 벌써. 2016년도 시험 대비로는 세율이 아니야, 이제. 그거는 지나간 얘기야. 그럼 2016년도 어떻게 나올 거냐? 그걸 이제 저는 여러분께 설명하는 거죠. 2016년도에는 세율보다는 뭐가 초점이다? 과표가 초점이다. 과표가. 그래서 여러분, 과표는 등기의 유형에 따라서 쭉 나와 있죠. 그거를 외우셔야 돼요. 다만 세율은 무조건 밑줄 몇 프로 여러분? 0.2%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소유권 외 물권과 여기 밑줄 물권과 임차권에 다시 밑줄 설정 및 이전 한 줄로 묶어야 돼. 설정 및 이전. 그리고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설자 동그라미, 이자 동그라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물권이나 임차권에 관련된 등기라더라도 그 중에서 뭐마냐? 설정 등기, 이전 등기만입니다. 그래서 설자 동그라미, 이자 동그라미.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설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얘가 누군지. 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 과거의 첫 여자입니다. 별로 안 먹히네. 딴 데 가니까 잘 먹히던데. 제 과거의 첫 여자 이름 뭐예요, 여러분? 설이에요, 설이. 눈설자의 이빨 이자를 가진 그녀 이름 뭐라고요? 설이라 하지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설이. 전직 영동호텔 나이트클럽 댄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놀러 가면은 저와 스텝을 맞춰주던 그녀의 이름 뭐라고요, 여러분? 설이라 하지요. 저희 집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저의 첫 여자인 줄 압니다.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물권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임차권에 뭐랬어요, 여러분? 설이. 그러면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자, 지방세는 세율이 몇 프로 했어요, 여러분? 지방세는 세율을 몇 분율로 표시한다 그랬어요? 1000분율로 표시한다 그랬죠? 놓치면 안 돼요.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세율 표현할 때 100분율 표시다, 1000분율 표시다. 1000분율 표시해, 1000분율. 왜냐하면 지방세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수점 표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100분율로 쓰지 않고 몇 분율 쓴다? 1000분율. 그럼 우리 거기 몇 프로 됐어요, 여러분? 0.2%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1000분율일 때는 얼마로 돼야 되는가? 응? 1000분의 20이야, 1000분의 2야, 1000분의 0.2야. 여봐, 제가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면 여러분이 100분율을 외워놨는데 시험에서 100분율로 물어보면 금방 맞힌단 말이야. 근데 뭐 시험에서는 출전에 이걸 금방 맞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1000분율 싹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1000분일 때 1000분이 얼마가 돼야 되는가, 여러분? 2가 되는 거죠. 2.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단순하게 설이 그래서 그냥 이걸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지방세는 몇 분율 기준? 1000분율 기준. 그러면 설이에서 여기 2가 써져 있잖아. 1000분이 얼마로 생각하시면 돼? 2. 그럼 요거는 100분일 때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0.2%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물건이나 임차권의 설정 등이나 이전 등의 등기의 유형과 관계없이 세율은 무조건 몇 프로예요, 여러분? 0.2. 그래서 매 0.2%였죠.
근데 지방세는 몇 분율이니까? 1000분이니까 1000분이 나오면 1000분이 얼마가 된다 여러분? 2. 설 2. 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밖의 등기 보세요. 그 밖의 등기. 그 밖의 등기는 이제 시험에는 그 밖의 등기라고 절대 안 물어봐요. 그 대신 이렇게 물어보죠. 각종 변경 등기, 말소 등기, 해지 등기, 분필 등기 등일 때는 이때는 한 건당 얼마 여러분? 6,000원. 6,000원 밑줄 치시고요. 등록면에서 아주 중요한 규정이에요. 6,000원은. 적으세요. 최저 한세. 요걸 뭐라 한다고 여러분? 최저 한세. 즉 최저 한세니까 등록 면허세는 비과세가 아니라 최저 금액이 얼마라는 얘기야? 6,000원이다 그 얘기야 여러분. 6,000원. 다시 한번요. 등록 면허세는 비과세가 아니라 절대 6,000원 미만은 나와 못 나옵니다. 최저 금액이 얼마 여러분? 6,000원. 우리 택시 타면 딱 기본 요금 있죠 여러분. 딱 타는 순간 눌러줘 버튼. 얼마예요 요즘 택시 기본 요금이? 촌스럽게 왜 그래? 택시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저는 절대 택시 타면 저는 앞에 안 탑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옛날 택시 하면 그 미더기 요금에 이렇게 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 속도가 빨라지면 속도가 막 빨라지잖아. 아니 나만 옛날 사람이야. 뭔지 아시죠? 택시 타면 이렇게 택시 미더기 보면 밑에 이렇게 말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갖고 막 속도 나면 얘가 이거 타타타타타가 이거 타타타 막 뛰잖아. 그럼 이거 뛰니까 모두 올라가. 요금도 타타타 올라가죠. 난 이거 뛸 때 같이 내 심장도 뛰어 같이. 그래서 저는 절대 앞에 안 앉아요. 앞에 앉으면 요금 올라가는 거 보고 뒤집어져. 예. 자, 그때 기본 요금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등록했을 때 기본 요금 얼마다, 여러분? 6,000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내년 2016년도 시험 대비 예, 꼭 여러분이 정리하실 내용 중에 하나 6,000원입니다. 6,000원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근데 등록 면허세도 이런 표준세 외에 뭐가 있다 그러면 중과세가 있네요. 몇 배 중과세? 3배. 요게 올해 나왔네 또. 이걸 출전에 살짝 바꾸세요. 2배. 나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작년 2015년도 강의 대비할 때 거의 얘기 안 했어요, 사실은. 취득세 중과세만 씨앗 빠지겠지. 그랬더니 또 출전에 그걸 눈치채갖고 너 요거 안 했죠? 스키해갖고 요걸 등록해서 3배짜리 중과세 대행을 2배로 물어봤네, 2배로. 저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제 강의가 다 돌기 때문에 안 한 걸 했다가 그냥 또 그거 추적한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몇 배 중과세? 3배. 여러분 고마우세요. 내년 안 나와 절대. 죽었다 깨도. 우리는 오늘 이번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내년은 어떻게 할 거냐. 2016년 어떻게. 그거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죠. 결론. 감히 말씀입니다. 내년 안 나옵니다. 3배짜리 중과세는. 또 못 믿어. 자, 그래서 여러분 3배 이제 중과세 크게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부가징수 갑시다. 옆에다 적어서 여러분 취득세와 유사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면에서는 자꾸 뭐와 비교해야 돼요, 여러분? 취득세와 자꾸 비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원칙 뭐죠, 여러분? 신고 및 납부죠. 여러분 그 신고 및 납부에 적으세요. 원칙이죠. 뭐와 똑같아? 취득세 똑같죠. 근데 예외 뭐가 있죠, 여러분? 보통징수. 요거는 뭐와 똑같다? 취득세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에서나 무슨 제도? 신고 납부세모이기 때문에 원칙 뭐다? 신고 및 납부. 그럼 신고 및 납부할 때 신고는 누가 하는가? 납세무자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등록면에서 누구는? 납세무자는 언제까지? 신고기한이네. 네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서 과세권자에게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앤드 뭐하라? 납부하라 그 얘기죠. 근데 거기 2번 중요한, 얘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뭘 하고자 할 때는?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거기는 최소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수증이 첨부됩니다. 이게 대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등기소 가서 각종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등기소 가기 전에 먼저 뭘 들러서 은행에 들르셔서 뭘 내시거나 취득세를 내시거나 소유권 관련 등기 때는 뭘 내고 취득세, 소유권 외의 물권 등에 대한 등기라고 할 때는 뭐를 등록면허세를 먼저 내시고 그 냈다라는 뭐를 영수증을 어디에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해서 등기소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줘야 돼요. 등기를 한 다음에 등록면허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어디 들어가서 은행에 들렀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 신고기한 보세요. 1번. 신고기한 1번. 뭐라서 언제까지라서 여러분? 예, 등록 전까지. 믿죠? 이게 제일 중요해. 등록면허세 부가징수에서 제일 중요한 규정이야. 꼭 적어놓으세요. 불확정적 기한이야. 아이씨. 등록 전까지라고 그랬죠, 여러분? 등록 전까지. 그리고 여기다 밑줄 시뻘겋게 쳐놨죠?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적으면 불확정적이다. 이렇게 좀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불확정적이다는 말을 왜 썼냐면 취득세는 뭐 한 날로부터? 취득한 날을 기산점으로 잡고 그 날로부터 며칠이었어요, 여러분? 60일 이내였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취득세는 기한이 나와 안 나와? 딱 나와. 뭐가 결정되면? 취득일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기한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뭐는 없고 기산점이 없고 뭐만 있어 지금? 만료점만 있죠. 기산점이 없고 뭐가 있다고요? 만료점. 그러니까 기한이 확정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얘는 확정적인 데에 반해서 등록면허세는 뭐다? 불확정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불자 쓴 겁니다. 이게 등록면허세 부가징수에서 제일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게 취득세와 제일 큰 차이점이죠. 그러면 은행에서 담보 대출 실행했어. 대출 실행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서까지 다 썼어. 그럼 이제 은행에서 이제 저당권이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걸 제3자한테 공시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기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은행에서 등기를 언제 할 거냐? 그건 자기네가 결정하는 거죠. 오늘 곧바로 대출 실행하자마자 뭐 하고? 등기하고. 아니면 내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일 모레 하기도 하고. 언제 할지는 알아 몰라? 몰라.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그 하기 전까지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원칙적 신고기는 언제다 여러분? 등록 전까지.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취득세도 취득일로부터 며칠이 내지만 60일 내지만 그 전에 뭐 한다면 등기를 한다면 그때는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해서 등기 전까지. 그래서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로 갔죠. 똑같은 패턴이죠. 그러니까 취득세 부가징수는 요것만 비교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다른 점이거든요. 부가징수에서 이거야. 게임 끝이야 뭐. 한 문제 나오는 거 어렵지 않게 그냥 출제만 맞춰 먹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원칙 외에 뭐가 있죠, 여러분? 예외, 보통 징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등록면허세 누가? 납세문제가 밑줄. 납세문제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때 여기 밑줄 치시고요. 이게 적으세요. 보통 징수 사유죠. 어떨 때 보통 징수하는 거냐? 납세 문제가 신고 또는 납부를 다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때는 보통 징수로 가는 거죠. 그때는 이제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야? 이제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한 거죠. 근데 이때 단순히 세액만 계산한 것이 아니라 신고 또는 납부라는 의무를 납세 문제가 이행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뭘 때려? 밑줄 가산세 때리는 거죠. 가산세. 이거는 뭐와 똑같냐면 취득세와 똑같아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등록면허세의 독특한 규정 별표 2개 신고의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적으세요. 이거는 등록면허세만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한 차이점이다. 취득세와 다른 점이다. 등록면허세에서 부가징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꼭 알아둘 것이 기한의 불확정적 기한. 두 번째가 신고의제라는 것이 두 가지다. 예, 2015년대 신고의제 규정을 모범 답안으로 물어봅니다. 우린 다 예상했었어. 신고의제 시뻘겋게 별표 치웠어요? 예.
얘는 내년에 답은 아니더라도 또 나올 수 있는 규정이에요. 얘는. 올해는 2015년도 정답으로 요구했던 규정이지만 2016년도에는 정답이 아니라도 또 나올 수 있는 규정이라고. 등록면에서 부가징수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인데, 자, 밑줄 봅시다. 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신고 의무를 제대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신고라는 의무를 제대로 안 했대. 그런데 등록 전까지, 밑줄, 등록 전까지 이게 조건이야? 등록 전까지 뭐는 했다? 납부는 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가끔 내가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신고와 납부는 하나다 별개다. 별개라서 분명히 별개. 아니 신고 안 하고도 납부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 별개라니까 왜 자꾸 딴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신고라는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지만 급해갖고 내가 시청에 갈 시간이 없고 당장 은행에 들러서 빨리 등록면서 내고 어디 간가 지금 등기소 갔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과세관청도 봐. 과세관청 입장에서 봐 여러분. 과세관청 입장에서 신고가 중요한가 돈 내는 납부가 더 중요한가? 아저씨가 돈 들어오는 게 중요한가? 돈이 안 들어오는 게 중요한가? 응? 아저씨가 안 들어오고 돈도 안 들어왔어. 그럼 뭐가 더 걱정돼? 아저씨가 걱정돼? 안 들어온 돈이 걱정돼? 아이고 행여나 아이고야 아여씨 진짜 내그니 착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아저씨가 안 들어오면 어때? 뭐만 들어오면 돼? 돈만 들어오면 돼. 뭐 그런 분들도 많아요. 예. 오히려 아저씨가 안 들어오면 해피하죠. 예. 저녁 안 쳐도 되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요. 제가 안 들어도 전화 안 와요. 제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그 짧은 다리로 어딜 돌아다니겠니 스키야 그러면서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저한테 전화 오는 거 딱 어떨 때 전화 오냐? 돈 안 들어오면 전화 와요. 야 어디 돈 안 들어왔다? 스키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내 사모님 빨리 알아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중성 그리고 끊어야 돼.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오면은 제가 안 들어오냐 들어오냐 묻는 게 아니라 돈 안 들어왔다고 그 말이에요. 자 뭐는 안 했지만 신고는 안 했지만 과세관청 입장에서 뭐는 들어왔어? 네, 그러면 됐다는 얘기야. 에이 됐다. 과세관청도 신고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가? 납부 돈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신고는 형식적 요건이야. 실질은 뭐가 더 중요한가? 납부. 그러니까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은 구비 못했지만 완비는 못했지만 실제 과세관청에 돈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다 그 얘기야. 그러면 그래 좋다. 밑줄 어떡하라고? 결론 어떡하라고? 밑줄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거라 본다는 얘기야. 이게 포인트야. 원래 지금 신고했어 안 했어? 안 했지만 신고까지 한 거로 봐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신고를 안 했는데 신고한 거를 보겠다는 의미는 결론 밑줄 결론 이거죠. 신고 구제의 결론은 이겁니다.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을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그게 결론이야. 결론. 신고 구제의 결론은 그겁니다.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린다. 그랬더니 이게 이번 2015년도에 시험에 나옵니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그러나 가산세는 때린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 답이 막 손들고 있어 우리는. 조용히 쉬어. 여기 나오고 확 찍어버려. 이거를 그렇게 여러분한테 임팩트 주기 위해서 별 생쇼를 다 하는 거죠. 제 척까지 팔아다 보면 소리 나. 소문났어요. 저희 집사람이 악처로. 자, 그래서 여러분 신고제 규정 특징입니다. 얘는 내년 2016년에 또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또 나올 수 있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오면 못 나오는 규정이 있고 나와도 또 나올 수 있는 규정인데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거죠. 가산세 옆에 보세요. 취득세와 완전 동일. 가산세는 취득세와 완전 동일. 자, 역시 등록면허세 납세 문제도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는 한 번 더 뭘 내야 된다? 부가세. 그래서 거기 지방교육세와 뭐 농특세를 한 번 더 내셔야 됩니다. 일단 종류만 합시다. 등록면허세 납세는 등록면허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할 때 모두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세와 또는 농어촌 특별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는 무슨 가세 여러분? 이중과세가 또렷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